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도가리 시사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씨아저씨 김동주입니다. 며칠간 제가 굉장히 열을 많이 올려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했던 모습에 대해 일부분에서는 네거티브처럼 보인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부터는 굉장히 조용히 그리고 이성적으로 뉴스를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투표했어요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여주시죠.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를 마치고 남녀가 이거 백허그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부재자 투표 오늘 완료됐습니다. 오늘 4시로 인해서 부재자 투표 이틀간의 부재자 투표 끝났고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부재자 투표를 아직 못하신 분,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까지 다 받고 봉투까지 다 받았는데 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19일날 자기가 속해져 있는 주소지에 투표소를 찾아가시면 봉투, 투표지 그대로 제출하시면 투표용지를 다시 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재자 투표 못했다고 해서 투표권을 행사 못하는 것 아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어제 가수 이은미 씨의 문 찬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던 그분이 기억하시고 인사를 건네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힘에 등에 업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면서 난 왜 저런 능력이 없지? 하고 혹시 부러워했지 않느냐 우리 그죠? 반칙이 용납되는 세상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이은미 씨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말을 말하며 저는 그 말을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어때요? 이 말? 네,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네요. 다음 기사 가겠습니다. 조국 구성에 문재인 찬조연설 나선다. 네. 8번째는 내일이죠. 토요일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 KBS입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출연하고요. 9번째는 구성애 선생님께서 출연하고 10번째는 윤여준 위원장이 찬조했던 것을 다시 재방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의 찬조연설 조회수가 무려 40만 건, 정혜신 박사는 10만 건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그냥 유튜브에서 윤여준 찬조연설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한 20분 정도만 걸리면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기쁜 소식, 소식이라고도 하고 설레는 소식, 구성애 여사께서 청춘 너가리에 오늘 출연하십니다. 찬조연설 하시기 전에 바로 제 다음 순서로 예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꼭 하나 있는데 도대체 남녀가 어떻게 하면 아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오죠. 네. 바보. 이 얘기입니다. 독도지킴이 6년이나 살던 누굴까요? 밑에 보시면 사진 하나 있는데 강아지들인가요? 삽살개 2마리입니다. 독도에 이제까지 삽살개들을 파견시켰대요. 무려 3세대니까 3번째 세쌍씩 바꾼 거죠. 4번째 삽살개가 도착함에 따라서 그동안 살았던 삽살개 이것을 국민 분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 분양하니까 홈페이지 www.sapsaree.org에서 신청하시면 1월 15일까지 이 삽살개들 독도 갔다 온 삽살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그리고 오늘 구성애 선생님 나오시는 김에 이 얘기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 살인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게 성범죄 형량이 살인죄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형량 인플레 현상인데 무슨 얘기냐? 성범죄가 자꾸 일어나니까 성범죄에 해당하는 양형 기준을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죄보다 더 과한 형량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살인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또 높인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의 고귀한 생명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아서 논란이 한참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양형을 높이기 전보다 그 이후에 더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양형을 높였다고 해서 성범죄 범죄 건수가 죽어지지는 않더라. 또 하나,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에 범죄자들이 들키면 어차피 죽으니까 아예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성희 선생님도 한마디쯤은 거들어 주시지 않을까. 물론 이게 뭐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궁금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이 화두를 한번 더 쥐고 가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 밑에 있는 이분인데요. 누군지 이분? 아시겠어요? 누구세요? 탤런트인데. 네. 무슨 얘기냐?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네,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중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놓고 논의한 결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공약만 가지고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은 55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 연기자 등의 구성체라고 합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하네요. 네. 다음. 네, 공약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자살률을 IMF 이전 수준으로 줄인다는 건데 IMF 이전 수준이 3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의. 그 이전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것을 예. 어떻게 줄이느냐? 지금까지 말했던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하면 줄어진다. 뭐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루에 42명씩 네. 자살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 우리나라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기도에 대한 10대 공약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10대 공약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네, 뒤에 뭐가 막 나오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경기 북부권 중에 예. 포천에는 첨단 산업과 생태문화 관광지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평화협력지대, 통일공원 조성 등 공약을 제시했고요. 접경지역 주민들의 국가안보 등 대승적 목표를 위해 수십 년간 불이익을 감수해온 그것들을 감안해서 개성과 파주를 연계한 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밑에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뭐 광고도 많고.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사실 서울보다 더 큰 지역이거든요. 오늘 면적도 넓지만 예. 인구도 더 많아요. 예. 근데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도립대학 하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네. 경기 도립대학 설립 그리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범죄율도 많잖아요. 네. 소방방재청 국고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증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뭐 이런 것들을 10대 공약에 내세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번 공동 유세에 나갔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동반 유세인데 대전 다녀오셨네요. 네, 대전 다녀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전 후보가 한 말씀은 아직 똑같은 말씀하십니다만 지금은 사퇴했지만 저는 계속 갈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 격차 해소 출발점은 정권 교체다. 혹시 주위에 안철수가 사퇴해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꼭 찾아가서 투표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도 대전 발전 공약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면 투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 말씀 하셨습니다. 창원 시민들이거든요. 네. 비 왔는데도 유세에 참여한 창원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들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는 말씀 드렸죠. 예. 여기에 재밌는 말씀은 광화문 청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퇴근길에는 남대문 시장도 들려서 우리 서민들, 상인들과 소주 한잔 나누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예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아예 살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속을 하나 더 하면 대통령 퇴임 이후 내가 태어난 곳, 지금도 내 집이 있는 경남으로 되돌아오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네. 예. 우리가 항상 대통령이 말미가 그렇게 행복한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재임 기간에도 행복하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정말로 행복한 대통령을 이번에는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게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열망이다. 라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투표율은 70%가 넘을까? 적극적 투표 의향층이 12%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좀 덧붙이자면 문재인 후보의 주말 대선 광고가 대선 광고가 내일하고 모레 계속 방송이 되겠는데요. 한편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부분으로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할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려고요. 사진이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 전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발적인 설환이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장면의 사진이 여기에 방송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투표 여행 인도라는 제목의 6번째 주말 대선 광고는 인도 벵갈로에서 붐바이까지 2,000km를 투표 행군한 김효원 씨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중에 무려 5배 해당하는 거리죠. 네, 뽑아놓고 후회하지 않을 대통령을 뽑으러 40시간 동안 이동했고 10분 만에 투표를 마쳤다. 10분이면 충분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2,000km를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찾을 수 있는 권리만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투표에 참여하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잠시 후면 등장하실 구성의 선생님에 대한 말씀이 저도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내고 저는 일찍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